네, 안녕하세요. 미래지구방일의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였는데요.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성장주들이 우수수 하락하는 반면 저평가주들은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미래지구 방일회와 함께 이 시장 전략 단단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추후 대응 전략까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코스닥 시장에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정확한 이유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내 시장 내에서의 리밸런싱이 아닐까.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 관련 쪽, 특히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 자체가 안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많이 올라왔던 것들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장 전체를 판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안 올라왔던 쪽에서 좀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게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른 것들이 많았고, 그 상대적으로 오늘 또 코스피가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내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좀 최근에 이제 이 저 PBR 관련 이슈가 있는 이 그쪽 관련 부분에 흐름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싼 걸 팔고 좀 싼 걸 샀다라는 건데요. 이런 흐름이 아주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의 약간 특수성일 것 같고요. 결국은 FOMC 이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에 대한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요 시점부터는 다시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성장주 쪽의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조금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 주가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AMD, 메타, 아마존, 이런 다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가 가장 이제 뉴욕의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는 가장 이제 피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실적 발표 외에도 조금 어떤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결국에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제가 여기서 항상 이제 와서 말씀드렸던 거, 이번 FOMC 회의는 중립 이상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는 중립 이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워낙 물론 최근에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50%를 넘거든요. 연준은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연준은,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거, 흔히 말하는 약간 희망 고문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자꾸 시장 혼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라도 밥이라도 같이 먹어주고, 약간 어찌 보면 영화라도 좀 같이 봤으면, 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는 할 수 있는데, 영화도 같이 본 적 없고, 밥도 먹은 적이 없는데, 혼자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선을 끊는 것 같아요. 나 너 싫어. 이럴 것 같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시장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뒤로 딱 실제로 또 듣는 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은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하 긴지의 감은 있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 자체,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AI 혁명이라는 또 메가 트렌드도 있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시장은 좋다. 혹시라도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준다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첫 FOMC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목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난이도 있는 시장에서 챙겨갈 이슈들도 조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저희 지구방위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지구방위대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지구방위대는 오늘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고하게 됐지만 여전히 문서진 전문가님은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켜고 촬영을 하시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구방위대를 이끌어주셨던 또 한 분의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바로 김영일 전문가님이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한 주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면 좋을지 매주 명료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콕콕 잘 짚어주시는 만큼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전에 김유경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브리핑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김유경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와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일 화요일입니다. 밤 11시엔 미국 노동부 조이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밤 12시 30분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은 미국 금리 결정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어서 천연가스 재고량까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후와 재고량 예측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재고 발표도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국제 유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초반 미국의 눈폭탄으로 일부 지역에서 원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었죠. 이로 인해 형성된 국제 유가 상승세가 후반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의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연착륙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요. 최근 발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면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로 유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이외에도 달러와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큰 이변이 없다면 유가 상승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주 10%를 넘기며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레슬링 쇼를 독점 중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 외에도 게임 및 스포츠 생중계 부문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히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4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신규 가입자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됐었고요. 또 광고 요금제를 선택한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해당 종목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 가능한데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주식의 상승은 물론 주식의 하락에도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천연가스나 국제 원유는 해외 선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한 주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또 이제 새롭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는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 큰 뭐 나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는 약간의 또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움직임을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FOMC를 또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약간의 살짝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약간의 또 이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지를 않았었죠. 결론적으로는 인텔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인텔이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다른 또 이제 추가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작용이 됐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또 호재가 하나 나왔었죠. 미증시가 지금 현재 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면서 이 부분에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GDP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C 지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 움직임을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9%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6%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상반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고,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급락하는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현대차나 기아,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또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덩치 큰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움직여주면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이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 코스피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종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잘 봤었던 섹터군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은 사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16%가 넘는, 장중에는 이제 2.5%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러한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하면 2차 전지의 하락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 듯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왔었던 거를 그대로 이제 거의 이제 뱉어내는 흐름. 에코프로 그룹주가 특히나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에코프로 BM 오늘 마이너스 7%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지게 되면서, 금요일 날에 이제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을 거의 뱉어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에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거의 또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 진입을 하고 나서 새해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금리 인하를 이제 3월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또 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가 1월 한 초중순까지는 유지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시장 투자자들만 우리 빨리 이 금리 인하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시 좀 좋은 분위기 이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지,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연준은 12월부터 계속적으로 3월달 금리 인하는 이르다라고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월달 들어오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3월달은 이르다라고 발언을 해왔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증시의 분위기 자체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3월에 진행을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3월달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낮아졌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분을 거의 이제 뱉어내고 있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유 자체가 금리 인하를 3월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 이제 또 어느 정도 늦어질 것이다.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들이 사그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기대감들을 뱉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순환이 나오는 동안에 반도체 종목들, 뭐 그 다음에 AI, 로봇,
웹툰,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 그 다음에 시장 하락할 때에는 뭐 해운, 유가 등등, 방산 등등 해가지고 사실 종목들이 돌만한 종목들은 거의 1월 달에 대부분 다 돌았습니다. 1월 달에 순환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순환이 전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FOMC를 앞두고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입을 했다.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뭐 AI 종목들이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 버리는 거죠. 최근 뭐 상승이 나왔었던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뭐 CXL 이러한 종목들이 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I 종목들도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로봇, 웹툰 등등 해서 결국에는 이제 FOMC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화 어느 정도 해놓고 FOMC 결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번 주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 FOMC가 될 겁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나뉘게 될 텐데,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의 또 이 밑을 좀 파버리는, 약간의 또 이제 골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이제 방향성이 나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FOMC 결과에 따라서 반등해주느냐 혹은 하락을 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또 2차전지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전체적으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저는 FOMC 이후에는 다시 또 매매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저번 주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시 보면서 수요일까지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순환이 워낙에 또 잘 나왔다 보니까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수요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그러한 시장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일부 종목만 상승이 나올 거고요. FOMC가 지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또 새롭게 주도주로 등극할 종목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FOMC가 지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결과가 좋게 나오던 그렇지 않던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5월 달엔 또 금리 인하 기대를 또 다시 할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또 차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번 FOMC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FOMC 결과를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차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FOMC 지나가고 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나서는 최근에 이제 AI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처럼 이제 저점에서 다시 물량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상승할 만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지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또 이제 최근에 AI처럼 혹은 뭐 웹툰이나 로봇들처럼 새롭게 주도주로 등극할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이번 주에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을 볼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은 추가 매수 준비를 하고, 차익 실현할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준비하는 한 주로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을 좀 짜가시면서 대응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가 결국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건 포트 내에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큰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준비를 하기보다는 무언가 새롭게 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쪽에서 새롭게 해칭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량이 살아있는데 약간의 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눌려버리는 종목들.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라운피플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됐을 때 물량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시장 하락에 따라서 얼마 정도 이제 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냥 시장 하락에 따른 방향성 정도만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 시장 반등 나올 때 혹은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결국에는 또 다시 그대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물량이 아주 잘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바닥에서 출발할 준비를 마쳤는데 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들, 이러할 종목들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AI 종목들과 같이 무언가 바닥에서 새롭게 물량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즉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FOMC 지나가고 나서는 또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순환을 이번 주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FOMC 지나가고 나서 시장 순환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순환에 맞추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또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환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FOMC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를 눈여겨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구방에 대해서 여태까지 다뤘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챙겨갈 시간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10월 16일자부터 1월 22일까지 총 36개의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어떤 종목들 더 챙겨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국내 주식 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률 탑5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어주시죠. 네, 역시 이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답게, 반지남답게 상위 종목들의 반도체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영입니다. 매수가는 14,270원이었는데 현재 누적 수익률이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이죠. 사실 당시 추천해 주실 때 직전에 20%나 가까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좋은 종목이고 급등은 했지만 한번 눌림목 나오면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이제 의료용 관련 이제 이 로봇 관련 쪽도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 흐름이 더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장비 관련,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쪽에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최근 들어 CXL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라스 기판 관련 쪽도 또 모멘텀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최근에 오늘 또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혹시나 고용을 저때 방송을 못 보시고 만약에 매매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이번에 조정 줄 때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까지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조정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6,000원 부근, 사실 17,000원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17,000원 미만이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 공략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은 이제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되게 핫하진 않아요.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같이 아주 핫하진 않지만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또 글라스 기판 관련 이슈도 한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관련해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17,000원 미만이라면 다시 공략해볼 만은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이 올해부터 반도체 장비 쪽으로 모멘텀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혜감들도 있으니까요. 다시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 매수 공략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인데요. 11월 13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누적 수익률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한솔케미칼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좀 이제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편한 종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좀 가파르게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완만하게 조정을 줬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맞다. 특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60일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솔케미컬은 지금 앞으로 흔히 말하는 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좋아질 만한 건 HBM, 그 다음에 낸드 쪽도 좋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테크 마이그레이션, 공정전환, 뭐 그런 관련 이슈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때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때 3나노로 넘어가면 GAA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갓팻이라고 하는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의 식각이 바뀔 거다. 그러면 건식이 아니라 습식 식각으로 바뀔 거고 그때 이제 희석액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그 희석액을 누가 만드냐? 예, 한솔케미컬이 납품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희석액을 만드는 원료는 뭐다? 예, 그 천연가스다. 근데 천연가스가 많이 급락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하한가 나오긴 했거든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영업적인 환경 너무 좋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층 증착이라고 해서 ALD라는 증착이 있거든요. ALD요? 예. 그러니까 증착 방식에서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CVD라고 해가지고 화학기상 증착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 너무 이제 미세화가 되다 보니 그것보다는 원자 증착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체 누가 들어가냐? 한솔케미칼이 또 납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공정전환 관련해서 다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조금 흐름은 안 좋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모멘텀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다. 오히려 눌리면 살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적이 다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라면 매수 가능하다.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20만 7천 원이니까 20만 원 미만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재매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20만 원 미만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다시 진입해봐도 좋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한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PSK홀딩스입니다. 26.9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월 23일이면 저희 두 번째 방송 때 이렇게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이 추후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PSK홀딩스는 조금 길게 보면 좀 지루했던 종목일 수도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좀 바닥에서 이제는 올라오고 차트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SK홀딩스는 대표적으로 그 세정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리플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TSV 공정, 이 삼성의 결국 이제 HBM으로 넘어가면서 TSV 공정이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세정을 많이 해야 된다. 어차피 식각을 깎는 걸 두 번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파티클, 그러니까 이런 이 식각 공정에서 나오는 이런 흔히 말하는 먼지 같은 거죠. 예, 그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좀 걷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디스컴 장비도 지금은 계속 이제 삼성 쪽에 납품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게 있었거든요. 이 납품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 평택의 P4 라인을 내부 공사는 다 마무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한 3월부터는 또 장비 발주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PSK홀딩스가 장비를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장비를 얼마나 납품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납품할 것 같아요. 이게 리플로우 장비가 아주 흔히 말하면 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이걸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뭐 수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가 나오면 거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마이크로 범퍼가 계속 이게 이 솔더볼이 계속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 위에 팁이 굉장히 이렇게 거칠어지거든요. 네. 요걸 이제 평탄을 해야 됩니다. 그 평탄을 하는 리플로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수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올해는 그런 관련 쪽, 특히 이런 세정 이 디스컴 장비, 그 다음에 리플로 장비가 많이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3도 3지만 HBM3E, 거기 HBM4를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다 수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 또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는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비해서는 덜 떨어졌어요.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기간 조정도 많이 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승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평선도 이쁘게 지금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정 리플로우 관련 수혜 기대감이 나와 있는 이 PSK 홀딩스 현재가에서 매수해봐도 좋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열어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바로 11월 20일에 제시해 주셨던 코미코입니다. 25.2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미코는 현재 63,200원 선에서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진입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올랐어요.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인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인텔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 이슈가 있으면서 좀 빨리 올랐다가 최근에 오히려 인텔을 피해주죠. 인텔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피해를 받고 있긴 한데 뭐 모멘텀이 사라진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미코가 어쨌든 주력을 하고 있는 세정. 근데 세정 이제 공정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이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흔히 말하는 식각 장비를 잘 씻는 거,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을 잘 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하량, 그러니까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는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챔버를 세척해야 될 이 횟수도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확실하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주요 고객사가 텔, 그 다음에 뭐 도쿄 일렉트론이죠. 네. 텔, 그다음에 뭐 레미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런 고객사들을 주력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비가 발주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저 회사들 중심으로 다 발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세정을 해야 될 물량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세라믹 이제 이 히터 네. 이게 증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ALD 증착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레거시 관련 상품들, 그러니까 뭐 DDR4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증착, 그러니까 그 CVD 증착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도 계속 들어간다. 실제로 그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매번 지금 세라믹 히터 지금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근데 본 사업 자체도 지금 괜찮다. 거기에 인텔 관련, 뭐 인텔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인텔이 또 지금은 당장은 실적에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투자가 늘어났을 때 또 코미코의 관련 장비 매출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데 좀 눌려주면 6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딱 요 6만 원에 형성돼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한다면 한 6만 원 구간에서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미코는 인텔 관련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또 6만 원 부근에서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국내 주식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저희가 첫 방송, 첫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수익률이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시 좀 진입을 해봐도 좋을까요? 뭐 일단 한번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는 이제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는 좀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그 줬다 뺐다 시스라고 이스페타시스가 아니라 시세를 줬다가 뺏는다고 네.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갈 듯 안 가는면서 개인들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차트를 한번 보면 만약에 안 가고 모멘텀이 아예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무너졌어야죠. 여기 보시면 사실 작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에코프로 BM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 간 게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였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바닥이 지금 원래 이거 5,000원 하던 주식이 그 4만 원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긴 했죠. 네. 근데 그거 감안했을 때 중요한 건 주가가 물론 한번 2만 원까지 가긴 했지만 다시 최근에는 좀 회복력을 보이면 3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업황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이 자신감, 신뢰도가 없었다면 무너졌겠죠. 네, 근데 다시 올라왔다라는 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올해는 이 계속 이제 문제가 작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문제가 되었던 이 증설 관련 이 고정비는 이제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메타도 고객사로 지금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던 구글 쪽도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내부에서 어쨌든 TTM 쪽의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갔다. 물론 이건 좀 더 나와봐야 알겠,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실적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TTM 물량을 상당 부분 좀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뭐, H100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흐름 자체도 H200,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정도에 되면 또 B100이 또 새로운 모델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모델이 나오면서 칩 다이가 커지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판 사이즈도 커지고 그럼 ASP도 높아진다. 증설은 마무리되는 시점, 고정비 떨어내는 것도 마무리,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수율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맞춰졌을 거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확실하게 이수페타시스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까지 국내 주식 5종목 모두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짜주셨는데요. 이렇게 5종목 전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반도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이 반도체 쪽으로도 시장의 주목도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내년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유튜브에서 이제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뭐 계속 이제 그 영상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섹터별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또 CXL 관련 네. 종목을 또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흐름도 좋고 하니까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라이브 제가 이제 TV 방송은 이번에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지만 또 유튜브에서 라이브는 또 매주 하니까 또 관심 가지면서 또 그런 또 실시간 또 정보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유튜브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노란 톡방 하단 QR을 이용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해외 주식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쪽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11월 13일 추천해 주셨던 올라플렉스 홀딩스입니다. 럭셔리 헤어케어 관련 제품인데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72.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막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는데 1불대에서 2불대로 올라왔어요. 네. 계속 좀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제가 이거는 그때 약간 그랬지 않습니까? 약간 좀 팽이 주식이기 때문에 좀 작전이다. 승부수를 띄울 만한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근데 미국 주식 중에서는 한 번씩 페니 주식들이 또 급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꺼려집니다. 이미 많이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험하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냥 이 종목의 향후 업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샴푸 한 통이 10만 원 하는 네. 이 고급 샴푸의 판매량은 이제는 올라오는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케팅적인 부분도 미국에 한정적이지 않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나오면서 조금씩 매출도 좀 늘어나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신규로는 좀 위험하다. 네, 일단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동성이 큰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표해 두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온투이노베이션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해외 주식 쪽에서도 저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온투이노베이션 누적 수익률이 무려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112불에서 진입을 했는데 현재 160불을 넘어섰거든요. 주가 상승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뉴욕 증시의 상승을 가장 이제 강하게 이끌었던 게 반도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AI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면 반도체 기업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ASML, 그다음에 TSMC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거 인텔 때문에 네. 좀 분위기가 꺼지긴 했지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인텔은 사실 반도체, 미국의 특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죠.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역시나 더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 시장에서는 이거 GPU가 일단 밀릴 수 있나? 지금 인텔이 썼던 전략이 GPU 쪽은 어차피 안 되니까 CPU에 NPU를 달아서 하나를 같이 패키징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가성비, 흔히 말하는 그 AI 서버용 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되게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 가이던스 딱 열어보니까 모르겠다. 옛 생각만큼은 잘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은 한 거예요. 어쨌든 시장의 메인이 아니에요. 시장이 어쨌든 이런 AI 관련의 메인은 결국은 그 엔비디아, 거기에 조금 더 경쟁자라고 하면 AMD 정도인 거지. 여기서 만약에 실적 미스라든지 가이던스 하향이 나왔으면 시장은 충격을 줬을 것 같은데 인텔은 그냥 이게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동네 바보형이 다 됐다고 하긴 하거든요. 시장에서 혹시라고 기대를 한 거지 막 엄청난 기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텔 때문에 시장의 반도체 분위기가 꺾인 건 그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흔히 말하는 빌미인 거지, 하락의 빌미인 거지. 네. 인텔이 업황이 이 반도체 업황을 대변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텔은 원래 4분기부터는 무서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인텔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올 이제 4분기에 지금 2나노, 20A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나노 파운드리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완성을 하고 거기에서 에로우 레이크를 지금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이쪽에 이제 특화된 이제 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 만약 퍼포먼스를 시장이 기대를 한 것만큼 해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윈도우 12를 언제 출시를 하냐면 연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고 했거든요. 이게 인텔의 CPU 그 에로우 레이크 출시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해 그만큼 시장에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은 올 하반기를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굳이 지금은 인텔 때문에 떨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업황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정 주면 관련 종목들을 다 사야 된다라는 거고요. 온통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삼성, 그 다음에 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TSMC 이런 회사들이 수율 경쟁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도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율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국산 장비보다는 외국산 장비를 쓰려고 합니다. 특히 HBM 쪽에서 기술적으로 밀려있는 삼성은 더더욱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는 수율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 장비 대거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수율 맞추고 최적화하는 단계.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수율이 안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온투 이노베이션 쪽의 수준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TSMC 역시도 온투 이노베이션 쪽에 이번에 코어스 관련해서 패키징 라인을 2배 이상 더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온투 이노베이션 장비 당연히 검사 장비 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캠텍까지도 있긴 한데 캠텍은 최근에 이 공급 관련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좀 살짝 있어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 온투 이노베이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투 이노베이션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투이노베이션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방금 인텔 이야기하면서 잠시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 23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누적 수익률 역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저 때도 되게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용감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400불이 넘는 구간에서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AI 관련.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400불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예, 그만큼 엔비디아는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웬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거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우리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학습은 다 끝났다.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겠다. 네.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꺾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야 이제 웬만한 학습은 다 끝났고 이제 추론이 조금 더 중요해졌어. 이제 추론을 또 많이 투자할 거야라는 거. 아니면 야 AI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이제 퍼포먼스도 안 나오네. 이제 AI 투자 좀 줄일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600불을 돌파했는데 지금도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게 좀 딜레마이긴 하거든요. 600불 비싸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600불보다 더 안 올라갈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목표가는 730불 정도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730불 이상 못 올라갈 것이냐? 1000불이 안 될 것이냐? 1000비디아가 안 될 것이냐?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조정을 주는 걸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600불을 한 번은 깨겠죠. 한 번은 깰 겁니다. 이거 왜냐면 얼마 안 됐어요. 610불 정도니까. 한 번은 밀릴 것 같고요. 그때를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600불이 밀린다. 앞에 5자가 붙는다 하면 저는 매수. 근데 만약 5자가 안 붙는다라고 하면 다른 걸 택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5자가 보인다라고 하면 좀 적극성을 띠고 한번 매매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600불 이하에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제시를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퀄컴이고요. 11월 초에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4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5자를 못 보면 네. 대안으로 저는 퀄컴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속도는 퀄컴이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퀄컴은 어쨌든 AP 쪽이고 스마트폰이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갤럭시 24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면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메인 모델 가장 이제 그 하이엔드급이죠. 갤럭시 24 울트라 여기는 다 스냅드래곤이 채택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 흔히 말하는 소비자들의 경험이 좋은 경험치가 쌓이면 나머지 관련 기업들도 이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애플이야 자체적으로 칩을 M1 칩 자체 칩을 자체 AP를 만드니까 큰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스냅드래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냅드래곤의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저는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 AP는 조금 올해는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요건 부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퀄컴의 메인은 결국은 모바일이다. 근데 올해 온디바이스 AI 붐을 타고 모바일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흐름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단순히 모바일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PC, 그러니까 이 CPU 시장까지도 지금 좀 넘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 되면 또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퀄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모바일 쪽의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이고 그 모바일 쪽이 결국에는 삼성의 갤럭시 24, S24, 그 다음에 나올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냐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탄력도가 높을 수도 아니면 더딜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막 급등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을 생각하고 떨어지면 더 모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150불 정도인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50불 선인 현재가에서 다시 한번 진입해봐도 좋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알버말입니다. 27.9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4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다시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진입해봐도 좋을까요? 아니 이거는 전 안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저점일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근데 진짜 거의 정확하게 저점이긴 하네요. 이 구간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렇게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구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으면 여기를 다시 한번 왔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등하기가 좀 쉽지 않다.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마땅치 않거든요. 지금 당장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해줄까 쉽지 않은 구간이다. 네.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물론 저점일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알버말은 신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 4월 이후에 예, 말씀드린 건 2차 전지는 벚꽃 필 때 같이 흔히 말하는 시세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한 4월 정도 이후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버말까지 해외 주식 모두 살펴봤는데요. 해외 선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선물 쪽에서 좀 특히나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상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품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크게 많이 올랐던 부분이 구리였던 것 같거든요. 예, 구리 상품부터 일단은 보면 최근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또 한번 쭉 밀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소개시켜드린 그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구리는 저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중국은 경기가 회복될지 안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회까지 3월 양회까지는 계속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라는 생각도 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경기 침체 안 옵니다. 오히려 경기가 너무 화랑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구리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원자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의 상승 역시도 전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 정확한 위치를 짚어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구리 상품을 공략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분이라면 저는 매도 포지션보다는 지금은 매수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리 매수 포지션을 한번 짚어주셨고요. 다음 상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WTI, 최근 들어서 WTI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거는 제가 이것도, 이게 근데 사실 수익은 더 많이 났네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구리도 많이 나긴 했는데, 구리가 워낙 이제 이 레버리지가 더 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은 구리가 더 많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차트적인 흐름만 보고 이 퍼센테이지율만 보면 또 이것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저는 이 WTI를 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고 그때 구간이 한 80불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87불이면 거의 최고점입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 월물이 바뀌어서 그런데 거의 최고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60불 70불 깨고 내려갔잖아요. 네.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살짝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70불 미만에서는 매수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80불 이상에서는 매도 이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80불을 넘겼다고 바로 매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85불까지도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홍해 관련 사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홍해뿐이 아니라 앞서 제가 구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예요. 근데 수급단의 이슈는 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이 경기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5월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겨울에 이 흔히 말하는 크루드 오일을 많이 뗄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실질적인 에너지는 난방 수요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히팅 오일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럼 크루드 오일은 결국에는 드라이빙 시즌, 흔히 말하는 자동차를 많이 움직일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겨울 시즌이 끝나고 이제 봄, 여름이 되면 조금씩 이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없다면 예전처럼 속절없이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셰일 오일에 대한 또 흔히 말하는 이 드라이브가 걸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딱 눈에 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WTI를 하신다면 85불까지는 매수가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73불을 혹시라도 깬다면 네. 그때는 매도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73불이 그 시기에 말하면 손절 라인이 되겠죠. 73불을 깨지 않는다면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85불까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유가에 대한 차트적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월요일마다 이렇게 지구방위대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로써 작별 인사를 고하게 됐는데요. 저희 미래지구방위대는 막을 내리지만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 저희 토마토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문서진 전문가님 오늘 수익률 리뷰해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역시나 반도체를 지킨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구방위대 외쳐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냥 나올라 하다가 PD님이 급하게 말리셨는데 제가 한마디 일단 3개월 동안 되게 좋았습니다. 뭐 날이 좋아서 좋았고 날이 적당해서도 좋았고 날이 나빠서 좋았습니다. 뭐 저는 어차피 이제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토마토 TV를 안 나오긴 하겠지만 유튜브에서는 계속 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TV에서 어쨌든 이 TV에서 할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튜브는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직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또 많이 와 주십시오. 네. 네,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구방위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방위대!